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이 바빠서 아, 방송을 못한 것도 있고요. 딸이 대학 입시 때문에 그게 12월 10일부로 발표가 나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생겼는데요. 음, 아, 대학은 다 떨어졌습니다. 예비로 붙은 것도 있는데 거의 재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우선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어, 위험 지표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ISM 그 다음에 그런 경제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 안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하셔도 정말 위험하구나 아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 경제 캘린더라고 해서 그 세계 증시 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원유 시추의 수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다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증시가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제가 콜옵션이랑 풋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외국인에 관해서 그 외국인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코스피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국인이 산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풋옵션을 먹기 위해서 코스피를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을 사서 주식을 하락을 시키게 되면 풋옵션에서 자기네들이 많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11월 달에 계속 풋옵션을 계속 사모으더니 떨어졌죠. 네, 좀 떨어져서 자기네들은 수익을 내고서 팔았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콜옵션을 지금 매수하는 중입니다. 근데 뭐 아주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근데 기관이나 금융투자들은 그 외국인하고 좀 싸우면서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은 플러스 쪽으로 우선은 많지는 않지만 들어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코스피가 이제야 조금 이제 반등 신호를 주고 있죠. 왜냐하면 큰 흐름이 이제 떨어지는 쪽에 있다가 이제 수평선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가 유턴을 할 때는 이렇게 유턴을 못 하거든요.
이런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배가 회전을 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냥 한동안 유지를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상승을 해줘야 이 큰 배가 돌아가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덜 하죠. 코스닥은 조금 강도가 좀 덜 합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좀 보면 원유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이제 감산한다 그래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코도 상장을 한다 그러고 더 이상 석유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엄청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가격은 좀 많이 하락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하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래프랑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전기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이제 떨어지려고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머리가 3개, 머리 하나에 어깨가 2개가 나오면 2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못 끌어올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헤드앤숄더와 쌍봉,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다우존스도 지금 이제 머리는 뚫고 그 지지해주는 데서는 올라갔는데요.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S&P 500도 이렇게 올라가던 게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서 올리던지 내리던지 아마 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빨리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는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목들 몇 가지 볼까요? 이상징으로 해서 이제 나왔던 종목들인데요. 이거는 오늘 오후에 나온 종목들이고요. 요 종목이 나오게 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보시면 요 기준선, 이 가격 기준선이랑 아니면 뭐 52일선이랑 뭐 그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항상 매수하려고 할 때는 이 기준선에 한 번이라도 돌파했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이익을 받고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뚫고 나왔을 때 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조금이라도 올라서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잡고 위에서 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것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뚫고 나와서 눌림목 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면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뭐 잡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얘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못 지켜주면 급락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체적인 거를 보시고서 매수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도 여기서 사서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1차, 2차, 3차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하고 1차 하락, 2차 하락 이렇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얘도 뭐 잠깐은 올릴 수 있지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이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쌍봉 나와주고 뭐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얘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뭐 올라갔다가 한 번 상승했다가 떨어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롱 머티리얼즈도 매수 타이밍이 계속 안 오다가 여기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타이밍은 이제 잡았고요.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2차 하락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셔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 모양이 이렇게 쌍봉을 했는데 2단 하락 안 했으면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 수평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수평의 상부를 뚫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이제 끝난 상태고요. 하락이 멈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거나 협의가 되면 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종목들을 몇 종목 안 나오니까요. 조건 검색을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0% 급등이라 그래서 이 하부에서 100% 이상 급등했던 애들이
한 6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런 종목들만 모아서 이제 나오게 한 건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1,900원짜리가 6,980원이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00원짜리가 거의 300% 가까이 오른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1차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잠깐 줍니다. 한 65%? 그러니까 6,980원 선에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까요? 최고점이 6,980원 곱하기 0.6 하면 4,188원 정도에서 한 번씩 반등을 주거나 그 다음에 거기 더 밑에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제 반토막 난 거거든요. 100% 거의 이제 100%가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반등을 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고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사야 되냐 하면 얘가 이렇게 그 연애선이 이렇게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시작할 때 이제 들어갈 만한 겁니다. 한번 들어갈 만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연애선을 제대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상승한 적이 없어요. 버텨주질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버텨서 올라갈 여력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저점에서 잡아볼만 하죠. 이제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증거금이라든가 이런 관리 종목들은 여기도 그러니까 예를 드린 거지만 이 52일선을 여기서 한번 뚫었다가 다시 눌림목 줄 때 여기서는 들어갈 만하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한번 상승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렇게 금방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올렸다가 그냥 바로 빠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얼른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게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거금 종목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해서 이제 저점을 한 번 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얘는 아직 올라가서 저점을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얘도 한 번은 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한번 제대로 올렸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옆으로 흐를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 거래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전에 이런 거래량보다 너무 많고 쌍봉을 그냥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 그냥 2단 하락하는 겁니다. 2단 하락.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아서서 붙어줘야 뭐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종목들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꼭 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현대바이오랑 ABL 바이오가 잘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이 굉장히 뭐 수익 나는 것도 별로 없고 영업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쌍봉을 만들고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질 겁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소문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런 좋은 소문이 우리 일반인한테까지 올 정도면 그 소문은 가짜 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수익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얼마에서 거의 6,000원에서 21,000원 됐으니까 거의 3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21,400원에서 곱하기 0.65 정도 하면 13,910원 정도 되거든요. 13,900원 정도 되는데, 얘는 더 떨어졌단 말이죠. 21,400원에서 0.6, 12,840원. 대략 12,840원. 요 라인에서 이제 들어가 볼만 한 겁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그 라인에 뭐가 있어요? 연애선이 있죠. 예, 연애선 지지받고서 지금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 라인을 못 뚫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 라인들이 여기가 많이 있고요. 여기가 많이 있고요. 여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요 라인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들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이제 매물이 많은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못 뚫으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상승을 3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2단 하락 했다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요 라인, 볼링저 요 힘을 실은 라인, 요게 1789원인데 1800원 정도? 그 라인에 오면 한번 뭐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요? 요게 1800원 정도? 한번 더 떨어지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들어가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52일선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맞춰서 그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하락했을 경우에는 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양을 보고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약간 그 매수를 편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오늘 사이트는 그 yellow.kr 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옐로우의 세계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뭐 10년 채권 뭐 수익률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험 지표, 시장의 위험 지표, 뭐 빅스 지수라든가 이게 올라가면 위험도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위험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없다가. 그 다음에 테드 스프레드. 이건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 은행이 망할 뭐 확률은 좀 적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안 좋았을 때 이거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에 PE 비율인데 이것도 높으면은 그닥 좋지가 않거든요.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나왔을 때 이런 지금 높은 거를 의미하고요.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뭐 말들이 많은데 예전에 10년물이랑 뭐 2년물 뭐 이런 게 같이 붙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 금융이랑 지금 금융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 요것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야 그나마 조금 내려가 있죠. 빅스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크펀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업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지수도 뭐 한번 봐보시면 괜찮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 경제 지표라 그래서 발틱 운임 지수라고 이거는 운임에 대한 거고요. 주로 그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운임 관련된 물류 관련된 뭐 동방이라든가 한진이라든가 뭐 페노션 그러니까 해운 벌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해운 벌크다 보니까 거의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안 좋을 때는 떨어졌다가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벌크 컨테이너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벌크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PMI 뭐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필라델피아 뭐 연준 지수서부터 시카고 연준,
ISM 뉴욕 지수, 그다음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해가지고 다 나와 있거든요. ISM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일 때는 안 좋은 걸로 생각해야 되고요. 필라델피아는 뭐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고 0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 다음에 시카고 구매관리자 PMI 또 50 미만이면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중요한 게 자동차 관련, 그 다음에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송 부문, 자동차, 그 다음에 원유 재고의 증감, 원유 재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선행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셔가지고 큰 유동성이 발견된다, 변화가 발견된다라고 하면 위험을 감지하시고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고요. 중국, 한국, 그다음에 뭐 투기적 순 포지션이 뭐 금으로 가 있냐, 구리로 가 있냐, 뭐 달러로 가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이랑 뭐 달러 이런 건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할 때에 그런 쪽으로 포지션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제 캘린더는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그 사이트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정이라든가 FMC 성명서라든가 뭐 이런 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영어를 모르셔도 요즘에는 번역기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번역해서 읽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위험한가 아닌가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우스에 yellow.kr 그다음 financial view.jsp 뭐 해도 되고요. yellow.kr 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확인하셔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가르쳐준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런 위험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사이트 가서 뭐 찾아보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기는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데 보면은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유대인의 역사라든가 뭐 내용들 뭐 정크 펀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도 다 돼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보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고요. 항상 수익이 나는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